모의고사 시험지 문제들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우선 4점짜리 위로 4점짜리들 설명할게. 나머지 2점짜리나 3점짜리는 학원에 오게 되면 따로 이렇게 개별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14번부터 한번 보자. 14번. A하고 B를 포함해서 8명의 학생이 있다. 근데 이제 5명을 고르는데 이 5명에는 A하고 B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럼 나머지 3명이 필요하다. 그거를 6명 중에서 3명을 골라야 되겠다. 자, 그럼 경우의 수가 6 컨비네이션 3 이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5명을 원탁에 앉히는데 그때 A하고 B는 반드시 이웃해야 돼. 그럼 4개를 원탁에 앉히는 거다. 그래서 4-1 팩토리알. 근데 A하고 B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 그래서 2까지 곱해주면은 이제 14번 문제를 다 푸는 게 되겠어. 자, 이번에는 15번을 보자. 지수함수가 y는 2의 ax 플러스 b제곱, 그리고 y는 x하고 만난다. 근데 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 루트 2. 지금 이거는 기울기가 1인 상태에서 빗변의 길이가 6 루트 2이기 때문에 이거를 직각삼각형으로 만든다면은, 그치, 두 변의 길이가 6일 때야. 그럼 여기가 더 추가가 되겠는데, 그러면은 요 추가가 된 부분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 K라고 할까? 이렇게.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6 루트 1,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30이라 그랬어. 그럼 이거는 사다리꼴의 넓이 내는 방법. 윗변의 길이가 K, 아랫변의 길이가 6 플러스 K, 거기에 높이가 6, 이렇게 곱한 결과가 30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K 플러스 3이 이때 K를 구하면은 2K 플러스 6이 10이 되는 거니까 K는 2 이렇게 되겠어. 그럼 K가 2라는 뜻은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2,2가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어때? 8,8이 되는 거다. 8,8. 요 길이가 8이잖아. K가 2면. 그래서 y는 2의 ax 플러스 b제곱, 이 함수 위에 2,2와 8,8이 지난다. 그래서 2의 2a 플러스 b 제곱이 2. 그럼 2a 플러스 b가 1이다. 그렇게. 2의 8a 플러스 b 제곱이 8. 8a 플러스 b가 3이다. 여기에서 이제 방정식을 풀어보면 a하고 b의 값 만들 수 있겠다. 16번을 보면 이렇게 y는 루트 3x가 있는 상태에서 pn하고 qn을 가지고서 삼각형을 만들었어. 직각삼각형을. 그때 이제 pn의 좌표를 an, 0이라고 한다. 이런 상태지. 근데 이때 선분 OQN과 QNPN 플러스 서로 수직이 되게. 그러니까 요 각이 수직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점을 잡으면은 이게 P의 N 플러스 1. 게다가 또 이렇게 Q의 N 플러스 1이 만들어졌는가?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이어서
직각이 되게.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드는 중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따로 생각해 봐야 되는 도형이 이렇게 직각삼각형. 중학생들 가르칠 때는 이제 더블 직각이라고 이름도 막 만들고 그러는데 이 직각삼각형에서의 성질이 있어. 여기 있는 요 빗금친 삼각형이랑 전체 삼각형이 닮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이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A 대 C는 C 대 B, 즉 C의 제곱은 A 곱하기 B, 이런 길이의 B를 갖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좀 외우기도 했을 거야. 이거의 제곱은 요렇게 요렇게. 이제 그 아이디어가 지금 이 문제에서 쓰이게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5에서 PN까지 음, 5에서 P의 n 플러스 1까지의 거리는 5에서 PN까지의 거리, 여기다가 PN에서 PN 플러스 1까지 거리를 더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5에서 PN까지의 거리를 AN이라고 했으니까 5에서 PN 플러스 1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PN 플러스 1의 X좌표는 AN 플러스 1, 0, N 플러스 1번 짱일 거다. 그 얘기지? 그래서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는가? 이제 그걸 만드는 과정인 것이야. 그럼 이제 여기에서 확인했듯이 비례식, 5에서 PN까지의 길이 돼 PN에서 QN까지의 길이는 PN에서 QN까지의 길이 돼 PN에서 PN 플러스 1까지의 길이다. PN에서 QN까지의 거리의 제곱은 5에서 PN까지의 거리, PN에서 PN 플러스 1까지의 거리다. 자, 그러면 PN에서 PN 플러스 1까지의 거리는 PN, QN 거리의 제곱을 5에서 PN까지의 거리를 나누면 되겠다. 그지? 자, 이 QN 보면은 X좌표는 AN이 된다. 그럼 Y좌표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 그래서 루트 3AN. 그러니까 PN에서 QN까지의 거리가 QN의 Y좌표, 루트 3AN. 그럼 여기는 3AN 분자가 되는 거고, 분모는 5에서 PN까지면은 AN, 즉 3이 된다. 그 말이야, 3. 그래서 여기서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이다. 거기다가 A1은 1이다. 이거는 이제 P1의 좌표를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일반항이 만들어지는 거다. 공차가 3. 첫째 항이 1이니까 AN은 3N-2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만들어야 될 때지. 삼각형 O, PN 플러스 1, QN. 그럼 밑변의 길이는, 자, 5에서 PN 플러스 1까지의 거리니까 A의 N 플러스 1이 밑변. 높이는 PN에서 QN까지. PN에서 QN까지는 루트 3AN이었는데, 근데 AN이 3N-2라고 그 일반항을 구해놨거든. 그래서 A의 N 플러스 1은 3, N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면 되고, 루트 안에서는 3에다가 3N-2. 그럼 이거를 정리했을 때
3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9n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되겠어. 그럼 이제 빈칸에 들어갈 것들을 찾아볼까? 가는 바로 여기가 되겠다. 3. 그리고 나에 들어갈 식에 3n 플러스 1 이었던 것이. 그래서 이제 16번에서 일반항을 찾는 과정에서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A 대 C는 C 대 B, 즉 C의 제곱은 AB, 이런 비례식이 사용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 보자. 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 각 A가 90도인 상태. 그럼 뭐 B하고 C를 이런 식으로 정한다고 하면은 A에서 B까지는 2 곱하기 로그 2의 X. 그리고 A에서 C까지는 로그 4의 X분의 16. 이런 상태. 그때 이제 넓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2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4의 x분의 16 이렇게 말이야. 밑이 2하고 4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밑을 먼저 정리해 주는 게 로그 계산을 할 때는 필요하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4는 2의 제곱, 로그 2의 제곱, 그러면 이게 분모로 내려와야 되는 거라서 2분의 1 로그 2의 x분의 16 이렇게. 그럼 2가 이렇게 약분이 되고 2분의 1은 하나 남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2의 16에서 로그 2의 x를 뺀다 해서 4 마이너스 로그 2의 x라고 하면은 그럼 sx를 좀 정리한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의 x 로그 2의 x 마이너스 4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네. 치환해서 최대 최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로그 2의 x를 라지 x라고 치환을 할게. 그럼 y는으로 그냥 바꿀까? 함수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x다. 아, 그리고 스몰 x의 범위가 나와 있는 거지? 그러면은 로그 2의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즉 라지 x가 0하고 4. 그래, 이거 가지고 이제 최대값을 생각하면 돼. 이차함수가 위로 볼록, 축의 위치는 라지 x가 2일 때, 그래서 라지 x가 2일 때 넓이의 최대값, 넓이는 2를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2가 되겠다. 근데 이게 라지 x가 스몰 x일 때를 바꿔줘야 돼. 스몰 x일 때로. 라지 x가 2라는 거는 스몰 x가 얼마일 때겠어? 로그 2의 x가 2가 되는 거니까. 스몰 x가 4일 때. 그래서 17번은 x가 a일 때, 그 a가 바로 4가 되는 거야. 넓이의 최대값 2. 그렇게 해서 답을 6으로 정해주면 되겠다. 18번을 봅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a.
근데 대칭축이 x는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x 그리고 상수항은 b 이런 식으로 식을 먼저 작성해 볼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대칭축이 1이기 때문에 그때는 a가 최고차항의 개수이면 마이너스 2a가 1차항의 개수가 돼야 돼. 자, 다시 2차 함수에서 아주 좀 기본적인 거지. 그러니까 ax제곱 bx 플러스 c 했을 때 대칭축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대칭축이 1이 되려면은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a가 돼야 되겠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미분을 해서 2ax 마이너스 2a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2ax 마이너스 2a의 절대값이 4x제곱 플러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 4x제곱 플러스 5를 보면은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5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항상 양수야. 그러면 절대값이 양수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따로 범위를 정해주지 않아도 절대값을 바로 없앨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고 4x제곱 플러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이 연립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연립부등식 동시에 만족해야 돼. 첫 번째는 이 부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겠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2차 부등식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판별식과 관계가 있지.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아래로 볼록이라면 x축과 안 만나거나 접했을 때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게. 즉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 플러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0에서 2 우선 이렇게 하나 만들었다. 자, 근데 동시에 2ax 마이너스 2a가 4x제곱 플러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이 부등식도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해야 되겠어. 그럼 이것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플러스인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얻게 되는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10까지다. 근데 마무리가 중요한 건데, 자, 이거는 연립부등식이야. 연립부등식.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서 이 부등식도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나오게 된 a의 범위 구해놓은 거 공통된 범위가 답이 돼야 되겠다. 그거야. 그럼 최대값을 2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다는 점. 그리고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판별식을 생각하면 되겠다.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6개가 있어. 그때 집합 A하고 집합 B 이렇게 부등식의 영역을 만들 텐데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랬다.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그럼 이거는 여사건을 이용을 해. 1에서 A,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그런 확률을 뺀다. 이렇게. 그래서 A1 이상 A2 이하 이게 집합 A가 되고 B1 이상 B2 이하 이게 집합 B가 되는데 교집합이 없어야 돼. 그러려면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합 컨비네이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봐요. 6개의 숫자 중에서 일단 4개를 만들어. 4개. 그럼 뭐 무작위로 4개를 뽑는다고 칩시다. 이렇게요. 2, 3, 5, 6. 그럼 여기 있는 4개의 숫자를 가지고 A1, A2, B1, B2에 배치를 해주면 돼. 어떤 게 A1이 되고 어떤 게 A2가 되고 어떤 게 B1, B2가 될까 했을 때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그 크기라는 것이 A1, A2, B1, B2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은 B1, B2, A1, A2 이런 크기가 되어야 돼. 그래야 서로 겹쳐지는 교집합이 없을 거 아니야. 어때? 그리고 A1하고 A2가 같을 리는 없지. 왜냐하면 동시에 2개를 뽑는 거라서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크고 둘 중에 하나는 작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 본질은 이거야. 6개 중에서 4개를 고른다. 그럼 이 4개의 숫자를 가지고서 A1, A2, B1, B2에다가 이렇게 배열하는 건데 크기가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러면 대응시키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A1이 2, A2가 3, B1이 5, B2가 6이 되든지 B1이 2, B2가 3, A1이 5, A2가 6이 되든지. 그치요? 그래. 그러니까 일단 뽑아놓고 나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거는 6C4 곱하기 2였던 것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확률 계산 들어갑니다. 1에서 빼야 돼. 그리고 분자에 들어갈 거를 지금 구한 거야. 6C4 곱하기. 그럼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분모에는 첫 번째 6개 중에 2개를 고르지. 근데 그거를 다시 집어넣고서 다시 6개 중에서 2개를 고른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다. fx하고 gx를 더한 식이 나오고 있고 fx하고 gx를 곱한 게 나오고 있어. 그래서 더하면은 x제곱 플러스 3x 곱하면은 x제곱 플러스 1 3x 마이너스 이렇게 된대. 그럼 어떤 게 fx가 되고 어떤 게 gx가 되는지 모르지만 곱해서 이렇게 되고 더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하나는 x제곱 플러스 1이고 하나는 3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건 확실해. 곱하면 더하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약간 멈칫했던 게 아니 x제곱 플러스 1하고 3x 마이너스 1을 보면은 말이야. 이것들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야, 둘 중에 어느 하나를 fx라고 정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좀 막혔을 거야. 근데 fx는 gx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fx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 그치요? 그러니까 fx라는 식이 교점의 좌표가 x가 1, x가 2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x가 1보다 작고 x가 2보다 클 때는 x제곱 플러스 1이 fx가 되는 거고 x의 범위가 1에서 2까지일 때는 3x 마이너스 1이 fx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좀 수수께끼 같은 거였지? 약간 넌센스 퀴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두 개의 포물선하고 직선 두 개의 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큰 것만 fx라고 정하면 된다. 그럼 이제 적분 어떻게 하라는지 눈치가 나오지. 0에서 2까지라고 그랬는데 0에서 1까지는 x제곱 플러스 1을 적분하면 될 것이고 1에서 2까지는 3x 마이너스 1을 적분하면 된다. 그거야. 11번을 보자. 수열 문제. 수열 문제는 우리가 그 모의고사 연습을 하거나 그때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복잡한 계산 이런 거보다는 단순하게 대입하면서 찾는 것 이거를 더 원할 것이다. 요즘 추세가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어떤 수열에서 배우는 공식, 약간 집요한 공식 이런 것들보다는 상황 판단 이런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 직접 대입하면서. 자, 이제 이런 조건식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항은 2, 여섯 번째 항은 19 이렇게 이제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부터서 대입해서 생각을 해봐도 되겠고 3, 4, 5부터서 대입해서 생각해봐도 되는데 이제 이 뒤에서부터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첫 번째 n에다가 4를 대입한다면 n에다가 4를 대입한다면 A4가 A5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때는 A의 6은 2 곱하기 A의 4 플러스 A의 5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A4가 A5보다 큰다면은 그때는 A의 6은 A의 4 플러스 A의 5라고 해야 될 것이다. 그거지? 뭐 있는 그대로 대입한 거잖아.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n이 3일 때 여기는 n이 4일 때 n이 3일 때 그래서 a의 3보다 a의 4가 더 크다면은 a의 다섯 번째는 2a의 3 플러스 a의 4가 되고 크기가 반대라면 a의 5는 a의 3 플러스 a의 4가 될 것이다. 그건데 a의 3부터서는 우리가 값을 알고 있지. 그래서 a의 3이 2니까 a의 4 플러스 4가 되든지 a의 4 플러스 2가 되겠어. 그렇죠? 그럼 a의 5가 a의 4 플러스 4다. a의 5가 a4 플러스 2다. 두 가지 경우 다 어때? a4보다는 a5가 더 크지. 4를 더했고 2를 더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버려도 되겠다 그 말이야. a의 3하고 a4가 어떤 크기를 갖던 간에 a의 5는 a의 4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제?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이 식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그럼 a의 3이 a의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면 그때는 a의 6이 그치? a의 5에다가 이걸 대입하니까 3a4 플러스 4가 돼야 돼. 근데 a의 3이 a의 4보다 더 크다면 이렇게 된다면 a의 5에다가 여기 있는 a4 플러스 2를 집어넣으니까 a의 6은 3 a의 4 플러스 2가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A의 6은 19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이 19가 되려면 A의 4는 5가 됩니다. 자, A의 4가 5가 된다. A의 3은 2인데, 성립하는 거지. 자, 이거를 만족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19가 되려면은 A의 4가 3분의 17이 돼야 되겠어. 그럼 A의 4가 3분의 17이다. 이것도 2보다는 큰 게 맞겠다. 그러면 이제 A의 5의 값을 정해보면은 A의 5는 A 4에다가 4를 더한다. 그럼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를 더한다. 2를 더하면은 3분의 23이 된다. 그럼 A의 6이 만들어지는 건 어때? A의 6은 A의 4에다가 3을 곱하고 그럼 이건 좀 이상한데? 중간에 하나 착각을 했네. 쏘리.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첫 번째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은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다시 하자. 이거는 조건식이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중에서 여섯 번째는 19, 세 번째는 2라고 알려준 상태. 지금까지 모의고사 연습하면서 자주 봐온 건데, 직접 숫자들을 집어넣으면서 약간 노가다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다. 어떤 복잡한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경우는 요즘 좀 잘 안 나오는 추세야. 자, 그럼 이제 이쪽에서 A3과 A6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좀 연결을 시켜보기 위해서 n에다가 3부터서 한번 집어넣어보자. n에다가 4에서부터 집어넣자.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은 A의 6이 2A의 4 플러스 A5가 된다. 이거는 A의 4가 A의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A의 6이 A의 4랑 A의 5를 더한 거다. 이거는 A의 4가 A의 5보다 클 때. 자, 그럼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은 A의 5가, 그치? 2A의 3 플러스 A의 4가 된다. 이거는 A3이 A4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A3과 A4의 합이 된다. 이거는 A의 3, 세 번째가 네 번째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어. 근데 여기를 보면은 A의 3은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A의 5가 A의 4 플러스 4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경우에는 A의 4에다가 2를 더한 거다. 이렇게. 그럼 다섯 번째는 네 번째 항에다가 4나 2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어때? 항상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보다 클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이 내용은 지워버려도 돼. 됐죠? 자, 그럼 A의 5를 여기다가 대입해보자.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대입을 해야 되는 거지? A의 5에다가 A4 플러스 4를 집어넣는다. 3A4 플러스 4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A의 3이 A의 4보다 작거나 같을 때인 거고, A의 5에 A4 플러스 2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3A4 플러스 2를 집어넣는다면은 이거는 세 번째 항이 네 번째 항보다 클 때다.
근데 이 여섯 번째 항이 19이니까 는 19, 는 19 해가지고 A의 4를 구해볼 수가 있어. 자, 이때는 A의 4가 5가 되는 거다. 그럼 A의 3은 2고 A의 4는 5니까 부등식을 만족시키죠? 자, 이때는 A의 4가 3분의 17이 돼. 세 번째 항은 2인데 네 번째 항이 3분의 17이라면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이건 아니야. 그래서 네 번째 항을 확실하게 5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 말이야. 그럼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 항 쪽으로 시선을 좀 바꿔도 되겠죠. 자, 그럼 n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것부터 또 시작을 해봅시다. n이 2일 때. 그럼 a의 3은 2a의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저런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a의 4는 2a의 2 플러스 a의 3이 된다. 이거는 이제 a의 2가 a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a2하고 a3을 더한 거라면은 a2가 a3보다 클 때다. 근데 a3과 a4의 값이 다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5는 2a2 플러스 2 이런 거라서 a의 2가 2분의 3이 돼. 자, a3은 2였는데 a2가 2분의 3으로 계산이 된다면 부등식을 성립한다. 그치? 오케이. 자, 그럼 이런 경우로 생각해보자. a의 4는 5, a의 3은 2. 그럼 이거는 두 번째 항이 3이라고 결과가 나오는데 두 번째 항은 3이고 세 번째 항은 2다. 오, 이것도 부등식을 만족하는 게 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해. 그러니까 a의 2가 2분의 3인 것도 가능하고 a의 2가 3이 되는 것도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말이야. 자, 그럼 이제 a1을 만들기 위해서는 n에다가 1을 대입해 본다.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a의 3은 2a의 1 플러스 a의 2. 근데 이거는 a의 1이 a의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이거는 a의 1이 a의 2보다 클 때. 됐어? 그럼 이제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값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봐라. 2는 2a1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아니면 2는 2a1 플러스 3. 그러니까 a2에다가 2분의 3을 넣어도 되고 3을 넣어도 되고. 자, 그래서 a의 1의 값을 각각 구해보면은 이거는 2분의 1을 절반이니까 4분의 1.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어. 자, a의 2는 2분의 3인 상태지. 여기서는. 그럼 이때는 a1이 4분의 1이래. 부등식을 성립합니다. 자, 이거는 a2가 3일 때야. a2가 3일 때. a1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왔어. 이것도 부등식을 만족하게 하는 거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경우 봅시다. 두 번째 경우는 2는 a의 3은 2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a의 1에다가 2분의 3, 2는 a의 1에다가 3. 그럼 이때 a1의 값은 2분의 1이 돼. 자, a2가 2분의 3인데 a1이 2분의 1이라는 거는 부등식에 맞지 않고, 자, 이거는 a1이 마이너스 1로 나오는데 a2가 3일 때 a1이 마이너스 1이라면 이것도 역시 안 되고. 자, 그래서 결국 첫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거는 4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였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다. 문제는 이제 26번
26번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든지 요렇게 생겼든지 그런가? 그러니까 극대 또는 극소가 0이다. 그러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해서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자. fx는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 미분을 했을 때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인수분해가 돼. 2, 4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가 이쪽에 들어가게끔. 3x 플러스 4하고 x 마이너스 2. 그럼 극대가 되는 거는 f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를 집어넣었을 때, 극소가 되는 거는 2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0이 되게 하는 k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 말이야. 또 다른 방편으로 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마이너스 x3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8x는 k 해가지고 이번에는 fx를 마이너스 x3제곱 x제곱 8x라고 해서 y는 k와 만나는 점이 2군데가 되게 한다. 자, 이걸 이제 인수분해 하면은 이렇게 돼.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런 식이 되면서 여기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여기는 x가 2일 때, 그럼 k는 f에다가 2를 집어넣은 값이 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4를 집어넣은 값이 되든지, 자, 이렇게 해서도 실근이 2개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자. 27번은 확률 변수만 먼저 확인을 해보면은 같은 확률인데 확률 변수가 1일 때하고 11일 때 확률이 같고 2일 때하고 21, 3일 때하고 30일, 4일 때하고 41일 때 확률이 같아. 그럼 여기서 y는 x에 10을 곱한 다음에 1을 더한 거다. 이렇게 관계식을 먼저 만들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알겠어? y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는 x의 평균에 10을 곱하고 1을 더하면 되고, y의 분산을 구하라는 거는 x의 분산에 10의 제곱, 100을 곱하면 되겠다 그거지. 그럼 x의 평균은 2라고 나와 있어서 y의 평균은 21. 그 다음에 분산은 이제 x의 분산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 제곱을 뺀다. 이런 계산을 하는 거야. 5에서 4를 빼니까 1. 그러면 100. 마무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바로 이어서 28번을 보자. gx가 0에서 1까지 해서 증가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x의 범위가 0에서 1일 때 g'x가 0보다 크거나 같게 하시오. 그런 말이었던 거지. 자, 거기 적분식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은 g'x는 fx다. 그렇게 되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조건들을 정리하면은 0에서 1까지 해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게 할 것, 그런 얘기야. 그럼 이게 위로 볼록인가? 그리고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2인 상태. 그럼 0에서 1이라면은 여기 0,a, 또 여기는 1, 마이너스 5 플러스 a가 돼서 요만큼이 해당되는 범위야. 근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범위에서의 최소값, 이 마이너스 5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럼 a의 최소값은 5 이렇게 결정이 돼. 응?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6개. 바구니에 공을 넣는데 흰 공, 검은 공 가리지 말고 2개 이상씩이 꼭 들어가야 돼. 근데 검은 공의 개수가 지금 많은 상태니까 흰 공을 먼저 흰 공의 개수를 표시를 해볼게. 아직은 A, B, C 바구니를 정하지 않은 상태, 그때 흰 공을 집어넣는 개수를 먼저 따져보면 0, 0, 4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다. 그럼 이때는 A, B, C 정하는 방법이 3가지가 되겠어. 흰 공 4개를 가지고 한 군데다가 4개를 집어넣는다 이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검은 공은 어떻게 하냐면은 비어있는 바구니에다가 2개씩의 검은 공을 미리 집어넣는 거지. 그럼 남아있게 되는 검은 공이 이제는 2개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 2, 4개가 되는 거야. 검은 거 2개, 검은 거 2개, 흰 거 4개. 그럼 남은 검은 2개는 이 A, B, C에 무작위로 중복조합으로 집어넣으면 돼. 그치? 그래서 3H2 이렇게 하면은 A, B, C의 공을 자리를 정해주는 방법과 남은 공들을 집어넣는 방법 계산이 되겠어. 자, 그럼 흰 공의 개수를 0개, 1개, 3개 이렇게 집어넣을 때도 있는 거지. 그럼 이때는 자리를 바꾸는 방법이 총 6가지가 돼. 숫자들이 다 다르잖아. 그럼 검은 공을 여기다가는 2개, 여기다가는 하나를 미리 집어 넣어줘야 되니까 남게 되는 검은 공이 3개인 상태. 이거를 3개의 바구니에 집어 넣는다면 이제는 3H3이 될 것이다. 되지?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걸 생각해 보냐? 0개, 2개, 2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자. 자리를 바꾸는 방법은 3가지. 그렇지? 2가지는 개수가 같으니까. 그럼 검은 공 2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남게 되는 검은 공이 4개인 상태가 되지? 그럼 남은 공 4개를 바구니에 집어넣는 방법은 3H4. 자, 1개, 1개, 2개. 이게 마지막이 되겠어. 4개를 가지고서 집어넣으니까. 그럼 일단 자리를 배열하는 방법이 3가지. 그리고 검은 공을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하나 미리 집어넣어 줘야 되면은 남아있는 검은 공이 4개. 그래서 3H4. 자, 이걸 정리해 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 18가지, 여기서는 60, 여기는 똑같이 45가지, 45가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다. 문제를 보자. 3차 함수가 F1하고 F3은 0인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는 0.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오직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면은 만나는 점이 최소한 2개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축이 존재하거나 이런 식으로 X축이 존재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어. 그럼 그때 1과 3의 위치를 정해본다면은 자, 만난 점이 2개니까 1하고 3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을 찾으면은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도 포함이 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접하는 거는 이 문제의 조건과 맞지가 않아. 그럼 접할 때 이렇게 접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가 1, 여기가 3이 되게. 그럼 여기 있는 점이랑 여기 있는 점을 보면 역시 문제의 조건에 맞지가 않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부분이 2군데가 되잖아. 그래서 버려야 되겠고.
그럼 결국 세 군데에서 만나는 그래프여야 돼. 세 군데. X축과 만나는 점이 세 군데여야 된다. 그럼 1하고 3의 위치를 1, 3, 1, 3, 1, 3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쪽 그림은 안 되겠죠?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0,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0. 아니다. 자, 이쪽 그림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데가 있단 말이야. 결국 이거야, 이거. 알겠어? 그러니까 또 다른 어느 한 점에서 K라고 할까? 또 다른 M이라고 할까? M? P라고 할까? P라고 하자. 또 다른 한 점에서 X축과 만나는데 그거는 반드시 1보다 작은 쪽이어야 돼. 자, 그럼 fx식을 작성해 보면은 최고창의 계수 K에다가 x-1, x-3, x-p 이렇게 먼저 fx를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gx가 문제야. 절대값 안에 fx하고 fa-x를 곱해서 만든 건데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절대값을 취했는데 모든 x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인수가 분명히 있는데 x-1, x-3, x-p.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프하고 식의 위치, 서로의 그 상관관계인데, 자, 이렇게 그냥 쑥 하고 지나가게 되면은 여기가 만나는 점이 x축과 만나는 점이 a라고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식은 x-a가 한 번 곱해진 상태. 자, 이렇게 접한다면 x-a가 두 번 곱해진 상태. 자, 이렇게 접하면서 뚫고 지나간다면 x-a가 세 번 곱해진 상태. 이렇게. 그러니 이 세 가지 모양 중에서 절대값을 취했는데도 미분이 가능하다에 해당되는 거는 이 두 가지가 되겠어. 자, 그럼 fx가 이런 상태고 f의 a-x를 곱할 텐데 그때 2제곱, 2제곱 되거나 3제곱이 되게 하면 돼. 각각의 식에. 근데 여기 보면 p라는 것은 1하고 3이랑 전혀 다르지. 같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3제곱이 되기보다는 제곱식이 되게끔 하면 되지 않겠냐? 그 얘기야. 제곱식이 되게끔. 가능할 것 같아? 불가능할 것 같아? 이건 가능해. 왜 가능하냐면은 우선 이 3차 함수가 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점대칭이 되게끔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 p의 값을 -1이라고 정해줘. 그럼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럼 그때 x는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말이야. 그러면 대칭 이동을 한 식 f의 a-x도 x-1, x-3, x-p 여기서는 x 플러스 1 이런 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물론 최고창의 개수는 달라지겠죠. 자, 요 대목을 다시 한번 잘 봐요. 3차 함수가 위로 이렇게 일단 1하고 3에서 만나는 상태. 근데 f의 a-x라는 것은 y는 fx를 x는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끔 만들어준 함수거든. 근데 대칭을 시켰는데도 x-1, x-3,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그대로 남아있게 하고 싶어. 그래야 곱했을 때
모든 항이 제곱식이 되잖아.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애초에 이 3차함수 자체가 x는 1에 대한 대칭인 상태가 되어 있고, 그럼 이거를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끔 대칭 이동을 해주면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fx고, 자, 이거는 f의 a-x에 해당이 되죠. 근데 x는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e-x. 그렇게 해놓으면은 k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서 똑같은 식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겸비돼야 돼. 두 가지.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렇게 서로 대칭이 돼야 돼. 그 상태에서 가운데 있는 x는 1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해버리면 여기 있는 요 인수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잖아. 그럼 이 둘을 곱했을 때 어때? 제곱식이 되지. 그지? 그래서 gx에 대해서 자 봅시다. gx는 그러니까 a는 2가 되어야만 해. a는 2가 돼야 돼서 fx랑 f의 a-x를 곱한 것은 마이너스 k의 제곱, x 플러스 1도 제곱, x 마이너스 1도 제곱, x 마이너스 3도 제곱 이런 상태 말이야. 그럼 제곱식으로만 3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k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절대값을 취했을 때 항상 미분이 가능해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접한다. 왜냐하면 제곱이 곱해졌으니까 접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절대값 취했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죠. 또 이렇게 그려진다 하더라도 절대값 취했을 때 항상 미분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핵심은 이거였던 거야. 이거 제곱식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보자. 마무리는 f의 0 곱하기 f의 4a. a가 2라고 정해진 상태야. 그러니까 f의 8 그리고 g의 8. 이 값들을 정리하면 되겠어. 자, fx 어디니? fx. x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뭐가 되냐? 3k가 되겠다. 그리고 8을 집어넣으면 k에다가 9, 7, 5 이렇게 곱한 게 되고 g의 8. 여기다가 8을 집어넣으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k의 제곱. 그리고 다른 것들은 어차피 제곱이니까 9의 제곱, 7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그럼 k는 약분이 돼서 없어진다고 보면 되지? 9, 7, 5가 하나씩 없어져. 하나씩 없어져. 그럼 9 곱하기 7 곱하기 5인데 3으로 한 번 더 약분이 되니까 결국 3, 7, 5를 곱해가지고 105 이렇게 답을 정할 수가 있겠다. 제곱식이 되면 x축에 접할 수밖에 없어서 절대값을 취했을 때 항상 미분이 가능해. 그걸 생각하면 됐던 거야.